안녕하세요. 목공의 모든 것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위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솔리드 원목, 집성목, 자작나무 합판,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식탁이나 책상 보면서 역시 원목 가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구 진짜 원목일까요? 아니면 원목이지만 이어붙인 집성목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무를 겹겹이 붙인 자작나무 합판일까요? 오늘 위니가 우리 집 가구 속에 숨어있는 나무의 정체를 하나씩 부셔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이거 원목 가구예요. 듣자마자 느낌 오시죠? 비싸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멋들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솔리드 원목은 말 그대로 나무를 잘라서 만든 진짜 나무 재료예요. 나무에서 판재를 켜고 건조하고 다듬어서 사용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지문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나무도 결이 다 달라서 나무의 결, 색, 무늬가 자연스럽고 원목 하나하나 가지는 표정이 다 다르다는 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무늬가 예쁘고 촉감이 좋고 오래 쓰면서 색이 조금씩 변하는 맛도 있어요. 하지만 솔리드 원목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예민함. 솔리드 원목은 습도와 온도에 반응합니다. 습하면 물을 머금고 살짝 부풀어요. 건조하면 수분이 빠지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면 휘거나 갈라지거나 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솔리드 원목은 멋있지만 까다로운 친구예요. 자,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친구가 나옵니다. 바로 집성목인데요. 이름부터 살짝 어렵죠? 집성목은 쉽게 말하면 원목은 원목인데 작은 원목 조각들을 모아서 붙인 나무판입니다. 나무판 여러 개를 이어 붙여서 더 넓고 더 안정적인 판재로 만드는 거예요. 집성목의 장점은 솔리드 원목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계속 이어 붙이면 커지기 때문에 보다 넓은 판재를 만들기에 쉽고 뒤틀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상판, 책상, 선반, 계단판 같은데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집성목도 결국에는 원목 조각을 붙인 재료라서 완전히 안 휘는 건 아닙니다. 집성목도 습도에 예민할 수 있어요. 원목 출신은 원목 출신입니다. 족보는 못 속이는 거죠. 이번엔 자작나무 합판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가구 공방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재료죠. 특히 옆면을 보면 얇은 선들이 여러 겹으로 층층이 보입니다. 그 단면이 예뻐서 일부러 옆면을 노출해서 쓰기도 해요. 자작나무 합판은 자작나무를 얇게 벗긴 단판들을 여러 겹 겹쳐서 만든 판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포개는 게 아니라 나뭇결 방향을 서로 엇갈리게 붙인다는 거예요. 한 겹은 가로로, 다음 겹은 세로로, 그 다음 겹은 가로로, 그 다음 겹은 또 세로로. 이렇게 결 방향을 교차시키면 한쪽 방향으로만 휘려는 힘을 서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합판은 원목보다 치수 안정성이 좋고 넓은 판으로 만들기도 좋아요. 그리고 강도 대비 무게도 효율적입니다. 특히 자작나무 합판은 단단하고 결이 곱고 단면이 깔끔해서 가구나 인테리어 작업에 많이 쓰입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솔리드 원목. 솔리드 원목은 자연 그대로의 결이 살아있고 고급스럽고 시간이 지나면서 멋이 납니다. 다만 습도와 온도에 예민해서 휘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성목. 집성목은 작은 원목 조각들을 붙여 만든 판재입니다. 원목 느낌은 살리면서 더 넓은 판을 만들기가 쉽고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목 조각을 이어 붙였기 때문에 무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접합선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작나무 합판인데요. 자작나무 합판은 얇은 단판을 여러 겹 쌓아 결 방향을 교차해서 붙인 판재입니다. 뒤틀림이 적고 안정적이고 단면이 예뻐서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원목 특유의 깊은 결감이나 한 덩어리 나무 느낌을 원한다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 정답은 없습니다. 고급스러운 자연의 묵직한 감성을 원한다면 원목을 택하시면 되고요. 가성비와 원목 느낌을 같이 잡고 싶으면 집성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안전성과 깔끔한 구조, 모던한 느낌을 원하면 자작나무 합판도 좋습니다. 여기서 살짝 역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는 당연히 나무를 잘라서 그대로 쓰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큰 판재를 만들려면 크고 좋은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큰 나무판은 습도에 따라 휘거나 갈라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럼 작은 나무를 이어 붙이면 어떨까? 얇은 나무를 여러 개 붙이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집성목이나 합판 같은 재료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접착 기술, 압착 기술, 그리고 건조 기술이 발전을 했고 우리가 지금 쓰는 합판과 집성목도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은 원목보다 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나무를 더 넓게, 더 안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발전한 재료입니다. 그렇다고 피카츄가 라이츄 되는 그런 진화의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나무가 사회생활을 배우기 시작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셨던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집 가구 원목 맞아? 드디어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구가 솔리드 원목인지 집성목인지 합판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면을 보세요. 솔리드 원목은 옆면까지 나뭇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성목은 작은 나무 조각들이 이어붙은 선이 보일 수 있어요. 자작나무 합판은 옆면의 얇은 층이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여러 겹 보입니다. 여기서 미니식 뿌시기 갑니다. 솔리드 원목은 나무 한 덩어리, 집성목은 원목 나무 조각들의 모임, 합판은 나무 크레이프 케이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네, 합판은 나무계의 디저트고요. 먹지는 마세요. 접착제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무늬를 보세요. 상판 무늬와 옆면 무늬가 너무 다르거나 옆면에 얇은 띠가 붙어 있다면 무늬목이나 필름 마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묘하게 상판과 옆면 무늬를 맞춘 무늬목과 필름도 나오고 있으니 원목과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옆면 말고 이 끝단 모서리 쪽을 보시면 얇은 마감층이나 접합선, 밴딩 라인들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필름과 무늬목의 민낯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피스 구멍 같은 타공된 곳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원목이면 구멍 안쪽도 목재 섬유가 보이지만 MDF나 파티클 보드 위에 필름 무늬목을 붙인 제품이면 구멍 안쪽에서 갈색 가루 같은 압축제나 톱밥을 뭉친 듯한 속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을 보세요.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진짜 두꺼운 솔리드 원목 가구는 재료값과 가공비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저렴한데 100% 원목 감성 이런 문구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성만 100%일 수 있거든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가 진짜 솔리드 원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집성목도 좋은 재료이고요. 자작나무 합판도 아주 훌륭한 재료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재료인지 알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용도에 맞는 재료가 좋은 재료입니다. 오늘부터 가구를 볼 때 그냥 예쁘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옆면을 살짝 봐보세요. 혹시 알아요? 원목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여러분들의 책상이 알고 보니 조용히 나무 크레이프 케이크였을지도. 지금까지 목공의 모든 것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위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목공 하나 제대로 부시러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위니의 에너지입니다. 그럼 안녕.